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도 박문성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혼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와 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쿠보가 부상 때문에 지금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도 좀 변화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쿠보가 빠진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쿠보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난 라리가 9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 전에서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쿠보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 전과 발렌시아 전에도, 이제 발렌시아전은 이제 10라운드, 라리가 10라운드 다음 주에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까지 쿠보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소식을 살펴봤더니 쿠보가 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해서 반월판 연골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까지 부상에서 좀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복귀하는 데는 한 1,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내년쯤에야 쿠보의 플레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보의 부상이 굉장히 조금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다가 좀 자리에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쿠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마요르카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이 쿠보 이외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쿠보가 없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원에는 19세 이하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었던 은블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좀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오기 전에 쿠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오른쪽에 은블라가 뛰는 이런 경기도 있었는데, 은블라가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은블라가 이번 시즌에 풀타임을 뛴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경기 막판에 교체로 나오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쿠보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은블라를 선발로 배치하지 않고 처음에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다니 로드리게스를 이제 선발로 배치해서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뛰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쿠보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7라운드 오사수나전, 그리고 8라운드 레반테전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니 로드리게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때 좀 문제가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보다는 사실 측면 지역에서 뛸 때는 왼쪽에서 뛸 때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다니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성향이 강한 선수라서 웬만해서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뛸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는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때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다니 로드리게스의 좀 위치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가 많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좀 오른쪽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이런 장면들이 레알 마드리드전, 이 쿠보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오사수나전과 레반테전, 이 두 경기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라리가 9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아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고 중앙에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배치가 됐었죠.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동선을 자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도 측면에서 사실은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데 좀 더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좀 볼을 몰고 들어오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강인 선수와 다니 로드리게스의 위치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단 다니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지금 마요르카가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다소 좀 고립되고 볼터치 횟수도 적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경기,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레알 소시에다드전, 이 두 경기의 좀 활동 반경을 비교해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굉장히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풀어주고 좀 공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확실히 좀 제한적인 활동 반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실제로 기록을 봐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키패스가 5개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오사수나, 레반테,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 이 3경기에서는 3경기를 합쳐서 키패스가 3개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자유롭게 뛸 때와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에 배치되거나 혹은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돼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좀 플레이할 때,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좀 플레이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변하고 이강인 선수가 좀 자유롭게 경기를 좀 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공격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좀 최근 경기들에서는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마요르카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이 마요르카가 공격을 좀 풀어주려면 사실 이강인 선수의 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볼을 소유해주고 탈압박해주고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필요한데,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 마요르카에서는 가장 에이스가 되는 선수지만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을 풀어주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사실 다니 로드리게스는 조금 더 공간이 발생했을 때 침투하는 역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잘하는 선수라서 다니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는 지금 마요르카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또 다니 로드리게스도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마요르카 팀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더 잘 풀리려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고,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쿠보의 복귀가 아무래도 뭐 이강인 선수나 마요르카에게 굉장히 좀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쿠보가 지금 좀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고 올해 안으로 복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쿠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좀 뛰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빨리 나와야 조금 더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풀어주는 그 역할에서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쿠보가 최근에 굉장히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쿠보가 좀 복귀하는 것이, 그리고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좀 공존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 그리고 마요르카에게도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보의 복귀 시점이 뭐 한 달, 2달 뭐 이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가오는 경기들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가장 큰 좀 문제거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경기가 10라운드 발렌시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좀 뛰지 못하면서 뭐 왼쪽에서도 뛰어보고 최전방 공격수로도 뛰어보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뛰면서 굉장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마요르카에서는 사실은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팀을 찾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쿠보의 부상으로 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좀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쿠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와 다니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공존시키느냐,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시키면서 이강인 선수의 좀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다음 주에 이 발렌시아 전을 맞이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